다음날 0시, 효력 시작도 다음날 0시, 다음날 옆 가게가 조용해야 된다. 옆 가게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된다.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기본을 탄탄히 다지시고 그다음에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시면 문제 푸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십니다. 자, 이제 건축법 제5장, 그러니까 면적 등의 산정입니다. 5장과 6장에서 양은 많지 않습니다만 각각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또 보도록 하시죠. 5장 면적 등의 산정에 1번 건폐율과 용적률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이제 국토계획법에서도 먼저 보신 거죠. 네, 그거에 대한 세부 규정들이 여기 건축법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폐율이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땅을 얼마나 가리냐, 엄폐, 은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폐, 건축물이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면적 분의 대지 면적 분의 그러니까 건축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대지 면적은 대지 면적, 건축 면적 곧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대지 면적 땅 면적이고요. 건축 면적, 그러니까 건축물의 그림자 면적입니다. 다음에 용적률이요. 그러니까 용적률은 그러니까 대지 면적 분의 연면적입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그러니까 곧 보겠습니다만 건축물 바닥 면적 합계를 얘기합니다. 혹시 이것만 놓고는 계속 말이 좀 그러니까 실제 예를 들어가면서 보도록 하시죠. 어디에 건폐율 50%, 용적률 300%라고 보죠. 국토계획법 하셨으니까 한번 그 가닥 먼저 짚어볼 수 있을까요? 50%, 300% 최대를 적용하면 몇 층을 짓게 돼요? 6배니까 6층. 6층 이상요, 이하요? 6층 이상을 짓게 되는 거죠. 왜 그런지 그걸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건폐율이 50%, 땅 면적 1000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1000에 반토막이니까 500까지 건물로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 땅 면적이 1000이면 그러니까 3000까지 쌓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건물이 있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1000짜리 땅이 있는데요. 거기에 먼저 최대라는 얘기가 없으면 주어진 숫자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500을 초과해서도 안 되고 3000을 초과해서도 안 되는 거죠. 500을 초과해서는 안 되니까 가장 커도 500, 돈 좀 모자라면 490, 400, 돈이 많이 모자라면 100, 돈 한 푼도 없으면 빵층, 빵 하나도 안 지을 수도 있는 거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작게 그러니까 10으로 짓고 여기는 3000 다 찾아서 하면 300층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빵에 빵이면 빵층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가닥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꼭 최대를 적용하면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즉 500제곱미터와 3000제곱미터를 특별히 정했습니다. 특정했다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짓게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500 그림자로 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쌓아 올리는데 3000까지 쌓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3000까지 쌓아 올립니다. 자, 그러면은 500으로 3000 반듯하게 올리면 6층이 되는 거죠. 6층입니다. 근데 꼭 건물을 짓는데 지금 여기와 같이 둘, 셋, 넷, 다섯에서요. 500 그림자로 해서 3000에서 6층을 지을 수도 있는 거죠. 반듯하게 지을 수도 있지만 500과 3000을 적용하는데 꼭 사과 박스로 지으라는 법은 없죠. 1층은 500을 깔고 위로는 날씬하게 올릴 수도 있잖아요. 100 해서요. 여기에 500 깔고 그다음에 100제곱미터로 3000이니까 25층 지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1층 합쳐서 26층으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6층, 26층을 지을 수도 있죠. 100제곱미터 10 곱하기 10. 이거 뭐 이렇게 뚱뚱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10제곱미터로 250층 올릴 수도 있죠. 그러면 몇 층이 되고요? 251층이 되는 겁니다. 지금 법 어긴가 하나도 없고 요건에 딱 맞는 거죠. 6층 이상이 되는 거라고요. 500과 300으로 정해졌는데 어떤 식으로 해도 5층을 지을 수는 없는 거죠. 여기에 500 그림자로 해서 3000을 넣어라.
근데 3층을 넣었는데 5층에다가 3층을 넣어봐라. V3집, R집 별별 압축 프로그램을 다 써도 그러니까 3층을 5층에다 500씩 해서 집어넣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왜요? 최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6층 이하가 아니라 6층 이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건폐율 숫자가 크면 클수록 건축물이 뚱뚱해지는 거죠. 건축물에 뚱뚱 날씬을 주지하는 게 건폐율. 용적률 숫자가 크면 건축물이 높아지죠. 높고 낮고를 유지하는 게 용적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에서도 보셨고, 이제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이 각각들이요,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들을 보시게 됩니다. 대지면적, 그러니까 건축면적, 그러니까 바닥면적, 연면적을 보시게 되고, 다음에 저 용적률 시기, 용적률은 색깔을 바꿨을까요? 용적률 시기,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이었죠. 여기에 대한 규정들을 보시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원칙 규정들 정의에 대한 내용들만 있고요. 이거에 대한 또 예외 규정들이 더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2번 대지면적.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투영, 땅이 있는데 그 바로 위에 해가 떠 있고 그 해에서 빛이 투과해서 생기는 그림자 면적, 투영 면적입니다. 그러면 대지 면적은 이제 이런 거죠. 오늘 옆에 봤을 때 산이 이런 산이 있다고 치자고요. 이런 산이 있어도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끊어서 하는 게 아니라 1제곱미터짜리 그러니까 그 담요로 아니면 신문지로 덮고 해서 이게 몇 제곱미터짜리냐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느 쪽은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낮을 수도 있고 여기는 또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얘는 신문지가 덮는 게 훨씬 더 많겠죠. 얘는 신문지가 덮는 게 작습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얘를 지금 옆에서 봤을 때 이런 건데 제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자고요. 그러면은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사육과 부도 시간에 나오듯이 그러니까 이런 땅 모양이 있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올라와 있어 높지만 여기는 낮은 거죠.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몇 개를 어떻게 붙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 결국 대지 면적은 지도상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 수평 투영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요, 건축 면적. 그러니까 3번 건축 면적.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이 그림을 보도록 하시죠.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 투영 면적. 그러니까 위에 해가 떠서 빛이 투과해서 생기는 그림자 면적, 요 아래 그림자 면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뭐가 튀어나와 있으면 그만큼 그림자는 많이 생기는 거죠. 물론 엄밀하게는 그림자가 외벽의 바깥선에 걸리겠습니다만 그 벽에서도 무게를 버틴다 치면 벽의 중심선에 무게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건축물의 그림자 면적입니다. 무게가 중심선에 걸린다라고 하는 건 쉽게 떠올릴 수가 있는 거고요. 얘도 투영이지만 얘는 땅이니까 지도상 면적, 얘는 건축물이니까 그림자 면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굵은 4번 바닥 면적. 그 보면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 즉 각층의 일부로서 벽, 기둥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5-1까지 보고 오시죠. 5-1번 연면적. 정의, 연면적은 하나 건축물 각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닥 면적, 그 옆에 있는 그림이요. 그러니까 2층 건물이 있습니다. 지하 1층, 1층, 2층이고요. 1000제곱미터씩입니다. 그러니까 2층에 201호 500, 202호 400, 203호 100입니다. 1000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3000이다. X입니다. 이 건축물에다 3000제곱미터다 얘기하려면 뭐가 3000이에요? 연면적이 3000인 거죠.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지하 1층, 1층, 2층, 1000 합쳐서 3000입니다. 연면적이 3000이죠. 그 건물 통째로 사자라고 할 때 연면적입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얼마예요?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얘기할 수가 없다고요. 어디 편의점 가서 문 열고요. 아가씨 여기 물건값 얼마예요? 에? 어떤 물건이요? 어디 백화점 가세요. 그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저 여기 물건값 얼마예요? 에? 어떤 물건이요? 그러니까 공항에 가서 예쁘게 그다음에 일 하시고 계시는 그 항공사 직원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여기 비행기값 얼마예요? 얘기할 수가 없죠. 찍어야 되죠. 바닥 면적 얼마예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찍어야 된다고요. 이 건축물의 지하 1층 바닥 면적은 얼마예요? 1002죠. 이 건축물의 1층 바닥 면적은 얼마예요? 1002죠. 이 건축물의 2층 바닥 면적은 얼마고요? 1000입니다. 이 각 층의 또 일부요. 이 건축물의 202호 바닥 면적은 500이고 202호 바닥 면적은 400이고 203호 바닥 면적은 100이죠. 찍어야만 얘기할 수가 있다고요. 특별히 정해야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정해야죠. 우리가 어디 사무실 내실 때 어느 건물을 통째로 사겠다. 그래서 내 사무실 낸다. 그때는 연면적. 사무실 내는데 그러니까 조그만 이렇게 어느 일정 면적을 빌려서 한다. 그러면 그 자리만 쓰는 거잖아요. 그 자리, 그 특별히 정해진 그 자리, 그게 바닥 면적입니다. 바닥 면적은 특별히 정해야 바닥 면적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는 무슨 바닥 면적이요? 이런 거 낼 수가 없는 거니까 그냥 각층 또는 각층의 일부 그렇게 나오거나 그런 정도에서 머무는 거죠. 그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입니다. 한 동 건축물의 바닥 면적 합계이고요. 5-2번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 보면요. 단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1번 지하층 면적, 2번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3번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 4번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 11층 이상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표공간 면적은 빼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면적이 바닥 면적 합계를 얘기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은 이 연면적과 이 빨간 연면적이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르다고요. 그게 다르다고요. 연면적이 뛰어다닐 때는 그냥 바닥 면적 합계. 연면적이 뛰어다니다가 대지 면적 위에 올라 앉으면, 즉 분수 용적률식으로 들어가면 용적률 산정 때에는 연면적에서 뭘 빼준다고요? 지주피대를 빼준다고요. 입니다. 지주피대 빼준다. 그 아래 그림이 있죠. 그림에 어디에 대지 면적이 2000이고 용적률 200%가 허용된다고 치죠. 그러니까 2000이면 거기에 2배 4000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폐율 50이라고 치죠. 그래서 1000짜리로 4개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4000 다 했죠. 그래서 4000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주피대는 빼준다. 우리나라 땅 작은데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땅 지하층까지 파서 쓰면 좋은 일이다. 그거 빼준다. 주차장 때문에 지하층을 짓는 거지. 그러니까 지하층 그렇게 지으려고 하는 사람 주차장 빼고 나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층 건축비는 지상 건축비의 1.7배, 1.8배가 들어요. 그러니까 지상으로는 거푸집 짜서 콘크리트 부어놓고 굳으면 올라가고 하면 되죠. 지하는 터 파기 해야죠. 터 파기 그냥 파는가 보다. 큰 돌덩이 하나 나오면요.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면 그거 깨기 위해서 온갖 장비가 동원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파다가요. 무슨 그릇 하나 깨져 나오면요. 그게 다행히 요강 단지면 다행이지만 그 옆집 할머니가 앞서 살고 있다 할머니가 쓰던 요강 단지면 다행이지만 그게 만약에 조선 때 무슨 그 밥그릇이었으면은 모든 공사 중단되는 거죠. 문화재청이 신고하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 파는 거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요. 거기다 터 막기 해야죠. 땅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탄탄하게 막아야 됩니다.
방수공사 해야죠. 공사비가 1.7배입니다. 거의 2배 가까운 공사비가 드는데 임대료는 더 비싸요? 지상보다요? 1층보다 더 비싸게 받아요? 아니잖아요. 지을 리가 없는 겁니다. 주차장 때문에 짓는 게 대부분이죠. 근데 아무튼 지하층, 그런데도 그러니까 돈을 더 들여서라도 지하층을 짓는 거는 좋은 일이다. 지하층 짓는 건 싹 빼준다. 지금 이 그림에 옆에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유순하게 그러니까 그렸습니다만 좀 단순, 과격하게 그려보자고요. 그러니까 여기 땅이 1000인데 지하층 파는 건 다 빼준다고요. 그러니까 지하층은 아무리 지어도 면적 산정에서 다 빼주는 겁니다. 다음에 교통난, 주차난 심각하죠. 그래서 주차장 짓는 것도 다 빼준다고요. 주차장은 다 빼줍니다. 물론 이제 부속 용도의 주차장이요. 주차만을 전문으로 하는 주차 건물, 그리고 그러니까 차 주차하게 하고 그다음에 돈 받는 주차 건물은 그 자체가 면적입니다만 부속 용도의 주차 면적은 다 빼주는 거죠. 그리고 주어진 4천은 찾아먹게 해준다고요. 주어진 4천은 찾게 해주는 겁니다. 물론 피난 안전구역과 대피공간은 중간 30개 피난 안전구역은 30개마다 하나씩 텅 비어둔 층이고 대피공간은 저 위에 꼭대기에 있는 곳인데 아무튼 뭐 그것도 어떻게 정해져 있다고 치죠. 그러면 피난 안전구역과 대피공간 다 빼줍니다. 지주피대는 다 빼주고 주어진 4천은 찾아먹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주피대 하라는 거죠. 지하층 주차장은 권장사항이고요. 피대는 법에 정해진 의무사항인데 그 법에 정해진 의무를 지키다 보니까 사무실 면적 빼서 이거 하고 그다음에 매장 면적 빼서 이거 한다. 뭐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것들 피해보지 않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 산정 때에는 지주피대를 빼준다. 문장으로도 그다음에 계산 문제로도 엄청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5-2번 출제 횟수 뭐 보시는 거죠. 몇 번이에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그러니까 11번, 12번 가까이 나온 겁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에 이어지는 개념으로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그 합계인 연면적, 또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까지를 보셨습니다. 굵은 6번 지하층형. 지하층이란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글자를 읽다 보면 뭔가 어려운 듯 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용을 이해하시고 보시면 반 이상 묻혀 있어야 지하층이라고요. 여기 빼준다, 지주피대 빼준다 혜택이 있잖아요. 혜택이 있는데 그 혜택을 노리고 어떤 사람이 요만큼 묻어놓고 나도 지하층, 나도 빼달라 웃고 있으면 빼줘요? 안 빼준다고요. 이건 1층이죠. 지상층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되어야 지하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어야 얘를 지하층으로 봐준다는 겁니다. 해당 층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죠. 그리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높이가 즉 묻혀있는 게 해당 층 높이에 그러니까 이 층 높이에 2분의 1 이상 즉 반 이상 묻혀 있어야 지하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것저것 말 필요 없죠. 반 이상 묻혀 있어야 지하층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을 보시면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먼저 굵은 1번은 아까 보셨던 거였죠. 위반의 정도가 천차만별. 따라서 그 위반 정도에 맞게 관청에서 법에 합당한 또 아니면 여러 그 상황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선택해서 취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 취소하거나 아니면 다른 조치 중에서 선택해서 취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굵은 1번. 먼저 본문의 넷째 줄 끝에 네 글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허가권자는 대지건축물이 이 법 규정에 의한 명령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 규정에 의한 허가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니은번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 대해서 공사 중지를 명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니면 디귿번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 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위반 정도에 따라서 기억, 허가 취소, 승인 취소, 니은 공사 중지, 디귿번 철거 등등등 여러 가지 조치 중에서 선택해서 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굵은 2번 위에 그림이 있습니다. 뭐 이제 공법 공부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번 기초인문관에서도 몇 번 그렸던 그림이죠. 공법의 기본입니다. 법에 맞게 상황을 운영하겠다고요. 법에 맞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야죠. 개인들이 다 지켜야 됩니다만 안 지키는 개인이 있을 때 관청에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법이 있습니다. 국민 누구라도 법을 지켜야죠. 어느 누가 법을 위반한 사람이 있습니다. 법을 위반했으니까 그에 대한 처벌을 때리는 거겠죠. 예를 들면 신호위반이면 처벌, 범칙금 등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위반, 그러니까 처벌을 때리죠. 그런데 처벌로만 끝나서는 안 되네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왜냐면 엉망진창 지어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10억 벌었어요. 근데 벌금 3억을 내라. 그럼 값이네. 내고 말죠. 왜 7억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 남아있고 사람들 다치게 될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법에 맞게 고치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시정하라. 법에 맞게 고쳐라. 시정명령을 때리는 겁니다. 뭐 시정명령, 조치명령, 이행명령, 개선명령, 원상회복명령, 뭐 복구명령 여러 가지 형태 뭐 그 아무튼 법에 맞게 하라는 무슨 명령을 때리는 거죠. 그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표현이 되는 거지. 그건 뭐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법에 맞게 고쳐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안 하고 있으면 그 위반 상태로 계속 놔둘 거냐고요. 사람 다치잖아요. 무너져서 사람 다치니까 공무원분들이 대신 할 수 있는 일은 당신 뭐 법을 위반해서 기회도 줬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대신 집행하겠다. 대신 집행해서 법에 맞는 상태로 만들어 내자고요. 공무원들이 대신할 수 없는 일은 이 사람에게 꼭 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위험한 상태를 없애야죠. 근데 법도 위반하고 그러니까 관청에서 기회를 줬는데도 그것도 이행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처녀귀신요? 총각귀신요? 돈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행하라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을 권유했더니 안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처녀귀신을 갖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뭘 때리면 돼요? 돈을 때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돈을 계속 이행할 때까지 이행 흐르니까 흐를 때까지 계속 돈을 때리면 돈 무서서 이행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원래 법에서 정한 그 목적에 맞는 상황으로 만들어 내자라고 하는 거죠. 행정청에서 강제를 해서라도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면 됐죠. 공무원 시험 보는 친구들은 이런 제도를 행정강제라고 한다. 이제 뭐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는 그거 몰라도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법에 맞는 상태로 하자는 얘기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굵은 2번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특례. 굵은 2번에 우선 다섯째 줄을 보시면 관청에서 대집행하려면 다섯째 줄 계고, 통지, 대집행, 비용징수 절차로 진행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부담되는 처분, 개인에게 뭔가 부담이 되는 처분할 때는 종이딱지 2장이 날라와요. 그러니까 축구 경기에서도요.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뭐 깊은 태클 걸면 옐로 카드. 그다음 또 깊은 태클 걸어서 사람 다치게 할 위험 처하면 두 번째 옐로 카드 보이면서 레드 카드 보내고 퇴장시키잖아요. 2번은 나오는 거죠. 여기도 경고장이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경고장을 보내고 빨리 하세요.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관청에서 대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안 하고 있으면 통지서 올리는 거죠. 몇 월 며칠 몇 시 관계공무원 누구 책임자 전화번호 몇 번 그 사람 책임하에 대집행하러 들어갑니다. 알리고 들어가는 거죠. 잠자고 있는데 밤에 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집행을 합니다. 보통 철거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거 하는데 돈 들었어요. 예를 들면 뭐 200만 원 들었는데 그걸 우리 세금으로요? 이 사람한테 받아내야죠. 비용징수 절차로 갑니다. 그런데 무너져서 사람 다치겠다고요. 종이딱지 날릴 시간 없죠. 그런 경우에는요. 본문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때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절박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계고통지 절차에 의하면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계고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집행 들어갈 수도 있다. 사람 다치니까요. 그러니까 3번 위행강제금 허가권자는 대지건축물이 이법규정 명령처분에 위반해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에 이행을 하지 않은 건축주에 대해서는 건축법은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해당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허가권자는 최초 시정명령 이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의 이외인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돈 묻어서 이행을 하겠죠. 자, 여기까지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까지를 보셨습니다. 건축법 전부 7문제인데요. 이런 비슷한 수준의 내용들입니다. 토막토막 사항들이고 쉬운 사항들이고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그 몇 가지 약속들에 대해서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보시면 건축법은 쉽게 이렇게 내용을 다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잠깐 쉬고 그다음에 이제 5편 주택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